유신하고 같이 유신하는 솔직히 저는 그 유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승진하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좋고요.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얻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승진에다가 유신하고 같은 정보통신 설계 강의가 정확히 어떤 직업이고 저희 사회에 어떻게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보통신 설계 감리는 설계 쪽에 먼저 하는 것은 설계는 이제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 등에서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서에는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이런 성과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성과물을 납품해가지고 최종 납품하는 건데 그래서 설계는 보통 이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물론 대형 프로젝트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 설계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서 나눠지고 그다음에 감리의 경우에는 그 설계사에서 설계한 내용을 그 설계 도서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발주처의 권한과 위임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로라든지 관로 안 그렇다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구조물에도 우리가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UCT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전체 보면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로 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송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방송, CTV, CATV, 그 전화, 데이터 이런 모든 통신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을 전원설계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구축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때 설계 물론 설계 있는 걸 하고 현장에 맞게 설계를 시공 구축을 하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도 발주처가 이제 책임을 가지고 발주처에서 이제 책임을 가지고 이제 감리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는 보통 이제 상주감리 일반적으로 상주감리 현장에서 상주하는 상주감리와 그다음에 본사에서 기술 지원하는 비상주감리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보통신의 설계 감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설계를 없으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건축물도 기본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건축물에 이제 예를 들면 건축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안 보이지만 이제 설비라든지 공조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 모든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게 돼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이제 운행을 위해서 이제 방송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방송 열차 무선 같은 경우 들어간다. 무선도 열차 무선이라든지 통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관사하고 그다음에 기관사가 센터 이렇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무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 성기가 할 때 방송 그다음에 자동 안내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들 싣고 그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장비,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제 스위칭 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갖다 공항이 됐건 철도가 됐건 건축물이 됐건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설비나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설계에 없을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 발전을 하는 거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옛날보다 추세도 많이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단계예요. 그러면 이게 건물을 도안을 여기 설계도까지 작성을 다 하는 거예요. 설계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 건축물에 이제 들어가는 걸 갖다가 통신 설계를 하는 것은 건축물의 도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루트를 정하는데 건축물에 의해서 그 토목은 만약에 관로에서
토목에 관로를 해놔놓은 데서 해놨는 데서 우리가 이제 더 하는 거야. 그냥 통신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물 안에도 설계를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요. 설계할 때 건축 도면을 받아가 건축 구조물이나 평면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루트를 정하고 그 최적의 루트를 정해가지고 통신 배관이나 배선을 하고 그다음 시스템을 갖다가 구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래서 앞에 11월 말까지 우리 끝내놓고 올라와.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 나중에 뭐 이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직업은 내도 처음에는 공고를 내가 먼저 이 분야 통신 분야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전부 다 이제 통신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통신 그 당시에는 전망도 괜찮을 거로 같고 그래가 했는데 실제로도 뭐 지금 해도 후회도 안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지금 통신 쪽으로 하고 있어요. 시스템 쪽으로. 그래 정보통신 그거는 이제 물론 멀티미디어 쪽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적성도 좋아요. 쭉 해버리고. 중공에는 뭐 그럼 혹시 지금 현재 만족도나 그런 만족도는 만족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에 다른 약간 교육계도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래서 뭐 이 직업 분야가 만족도를 뭐 100에 하는 것도 뭐 90 이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질문일 수도 그거 있고 다음 주도 주고 답변은 그냥 어렵지만 성주감면하고 연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연봉은 안 그래도 그거 있는데 연봉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너무 이렇게 읽으려면 지금은 내가 경력이나 기술사고 이렇게 다 되고 하니까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또 그거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연봉 같은 경우 거의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낫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래도 좀 더 낫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통신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려면 저희가 필요한 자격증이나 조건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나 감리 분야를 진출하려 하면 이제 우선 이게 이제 학교에서 그 공부하던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게 진출 처음에나 모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도 이제 자격증을 갖다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옛날에 유선이 지금은 정보통신기사하고 유선설비기사 그거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무선 쪽에도 이제 무선설비기사나 뭐 이렇다 그러니까 무선 쪽에 다른 또 자격증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유선하고 무선. 근데 유선이 정보통신 기사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고 무선 설비 기사도 활용하고 있지만 무선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내가 한 분야만 하겠다가 아니고 전부 다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 기술 올라가면 다 연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오는 이제 기사나 이런 게 만족하지 말고 그 최고 전문가 기술사에도 도전하려면 어떤 기술사가 하려면 정보통신 쪽에가 어려워요. 정보통신 기술사가 어렵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 500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연봉도 높고 다 좋아요. 다 그만큼 대우를 받고 평생 동안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인 모든 그러니까 유선 무선 해가지고 위성까지 해가 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습득을 다 해줘요. 그렇게 이제 하고 우선 회사로나 이렇게 하려면 자격증을 갖춰지면 학교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갖춰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 특별히 뭐 일보고 인생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시험도 쳐요. 우리가 발주할 때 그 면접 필기 시험도 치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사 산업기사는 기술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예. 기능사랑 산업기사가 자격증이 없는데 바로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대학 졸업하면 기본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기사 자격증. 그래서 물론 산업기사부터 2학년 때 이제 산업기사를 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산업기사 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내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산업기사가 내가 2개가 있고 기사가 5개가 있다고.
그죠 5개지. 내가 정보통신 쪽에 4개 하고 전기 쪽에 공사기사가 하나 있어요. 있고 또 기술사가 있고 하는 정보통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기사를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4학년이 되면 기사를 그렇지. 그러니까 대학 졸업했는데 산업기사만 있는 것보다는 전문학교 졸업했을 때는 산업기사 있어도 되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기사가 있는 거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서 할 그게 필요성이 있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린데 우리 또 물론 뭐 대기업이나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에 대학원사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는 나중에 뭐 호봉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제 대학원 사람마다 뭐 대학원 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좀 더 해가 나 전문 분야를 더 알고 현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원 가는 게 맞고 그냥 내가 곧 대학교 졸업해갖고 현장에 바로 들어가갖고 하겠다. 그럼 이제 그만큼 실질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는 또 현장에 나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대학원 나와도 경력은 뭐 다 치줄 거예요. 다 치주는데 그래도 회사만 조금씩 좀 틀리고 그런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 경력은 치르기는 치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형편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정해야 돼요. 기사 자격증 말고 산업기사 쪽으로 필요한 자격증. 산업기사도 똑같아요. 산업기사도 그 밑에 그 정보통신 산업기사가 있고 그 무선 설비 산업기사가 있고 그렇게, 예, 그렇게 있고 기능사도 물론 그 밑에 그도 있고 하지만 기능사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능사까지 뭐 기능사도 있으면 좋겠지만 기능사보다는 차라리 기능사는 안 하는 거를 기능사보다는 기사 하는 게 아마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기능사도